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은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본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기획 방안입니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일정이 잡히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강의는 지식의 사회화하는 차원에서 40회 연속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것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본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역사를 함께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기획하면 생소하시죠? 프레젠테이션 기획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내용과 실행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 기획입니다. 프레젠테이션 기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일정이 잡히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죠? 먼저 예전에 사용했던 파워포인트 파일을 내 PC에서 찾아 곧장 작업에 착수하죠. 또는 동료나 선배로부터 파워포인트 파일을 하나 얻어서 곧장 작업에 착수하기도 하죠. 여기서 텍스트는 물론 차트나 그래프 등의 작업에 과도하게 몰두하지는 않나요? 또한 야근 작업을 반복하여 서둘러 발표 자료를 완성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작성자는 발표 자료를 열심히 작성한 다음에 그 결과를 프린트하여 상사에게 제출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면 상사는 이 프린트물을 보고서 만족하지 않으면 프린트물에 즉흥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사항을 남발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작성자는 수정 보완을 실시하여 다시 수정 보완된 결과를 프린트하여 상사에게 제출하고 설명을 하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 후에 결국 상사가 오케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작성자는 결과물을 프린트한 후 발표 준비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작업은 발표 하루 전 보통 밤늦게 완료가 되죠. 그래서 겨우 발표 자료를 한번 쓱 훑어보는 정도로 그치고 사전 연습이나 리허설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발표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치솟아서 자신이 없는 발표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기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기획을 우리는 해야 합니까? 체계적인 준비와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성공하자는 것이죠. 또한 성공 요인 발굴 또는 실패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문제점 발굴 및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이죠. 기업의 경우에는 준비 요원들 간의 협력적 체계 유지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전략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주 하는 전략회의를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이라 합니다. 그 목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자는 것이고 데피니션으로는 타스크포스 멤버들의 난상 토론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발표자는 당연하죠. 그리고 사업 참여자 또 관련 부서의 고위직 간부, 만약에 고위직 간부가 발표자라 그러면 반드시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본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동영상이 40회까지 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 기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
9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는 시청중의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한 고려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와 자료 수집 및 분석입니다. 네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성공 전략을 위한 수립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인물 디자인 고려이고요. 여섯 번째는 유머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일곱 번째는 Q&A, 즉 질의응답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메모카드 준비입니다. 아홉 번째는 리허설 계획입니다. 첫째, 시청중의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중을 분석하는 목적은 기획 단계에서 시청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청중의 전공이나 지식 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중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한 고려입니다. 장소에 맞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 장소는 성공 요소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행사장을 미리 방문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폰트의 크기도 행사장의 크기 규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장에 있는 PC에 코덱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도 미리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이크나 조명, 강연대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자료 수집 및 분석입니다. 발표 자료에 필요한 데이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수집 방법 등을 미리 고려해야 됩니다. 주제별 내용별로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성공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성공하려면 반드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전체에 걸친 발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프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클로징 멘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인물 디자인 고려입니다. 유인물 디자인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발표자들은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슬라이드와 차별화된 유인물의 내용을 미리 기획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심사를 받는 경우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슬라이드의 복사본이 유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유인물이 슬라이드 복사본이라고 하면 시청 중 특히 심사위원들은 유인물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유머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유머는 프레젠테이션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과 관련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지요.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의 유머를 다룰 것인지 기획 단계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 중이 지루함이나 짜증을 느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신중하게 디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Q&A, 즉 질의응답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Q&A는 평가 프레젠테이션일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Q&A는 발표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Q&A에서 강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청중의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변으로 청중과 공감대 형성도 가능한 것이죠. 8번째, 메모카드 준비입니다. 메모카드는 발표자가 자신이 없을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컨닝 페이퍼죠. 심사위원 앞에서 긴장이 심한 발표자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모카드 활용 방법은 사전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메모카드에 의존할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9번째는 리허설 계획입니다. 리허설은 심사를 받는 경우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은 곧 리허설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의 최악의 꼴불견이 뭔지 아세요? 스크린에 비친 슬라이드 내용만 보면서 줄줄줄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청중과 아이 컨택이 전혀 있을 수 없고 공감대 형성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리허설 일정을 수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으로 가는 기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기획을 아주 잘하는 방법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작업보다는 발표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고의 기획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전략을 서론, 본론, 결론에 적용해서 발표 내용을 기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를 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의 5단계 구조화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